안녕하세요. 리어 인터뷰의 진행자 정서영입니다. 고대 학우분들에게 시는 아주 수능에서 많이 본 익숙한 장르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낯선 장르일 겁니다. 오늘 리어 인터뷰에서는 신춘문예의 평론으로 등단하여 문학평론가이자 시인의 길을 걸어오신 고려대학교 문학사의 산증인 최동호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은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60주년을 계기로 설립된 조지훈 선생님의 시비 앞에서 진행될 거예요. 어떠신가요? 굉장히 깊은 감회가 있습니다. 네, 먼저 인터뷰하기에 앞서서 간단한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고려대학교 국문과에 1966년에 입학을 해서 네. 1970년에 졸업을 했고 경남대학, 경희대학에 근무하다가 네. 1988년 3월 1일자로 고려대학교 국문과에 부임해서 오늘날까지 국문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요, 평소에 문화생활이라고 하면 영화를 보거나 미술관에 가는 게 사실 다예요. 그래서 평소에 시를 그렇게 많이 보는 편이 아닌데 이렇게 다양한 미디어가 있는 사회에서 시가 꼭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는 다른 미디어가 하는 일이 있고 시가 하는 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시는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읽으면서 생각하고 느끼는 세 가지가 동시에 움직이는 것들이죠. 요새 많이 보는 이 TV나 인터넷은 보는 기능이 많고 생각하는 기능까지 있을지 모르지만 보고 읽고 생각하고 느끼는 기능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시이기 때문에 미디어는 미디어대로 역할이 있고 시는 시로서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지금 강의하시고 계신 강의 제목이 시창작의 기초와 실기인가 보군요. 평소에 그 수업을 하실 때 학생들에게 시를 써오라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시를 볼 때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보시나요? 저는 이제 시는 특별한 사람만이 쓰는 것이 아니고 네. 또 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시는 누구나 쓸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천재적인 시인이 있지만 우리들의 삶은 삶 자체가 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네. 삶 속에서 우러나는 것이 좋은 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젊은 학생들의 시를 볼 때는 기존의 시인들이 표현하지 못한 것, 젊은 세대만이 볼 수 있는 독특한 것, 네. 젊은 세대가 지니고 있는 어떤 가능성, 어떤 열정, 순수성 이런 것을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걸 중심으로 보실 때 어떤 학생들은 굉장히 잘 쓰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사실 저처럼 이렇게 시가 낯선 사람들한테는 어렵게 시를 쓰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학생들에게 어떻게 특별히 해주고 싶으신 조언이 있으신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시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시가 어렵다고 하거나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기 자신의 진실을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누구나 자기의 진실 앞에 설 때는 두려움과 어려움이 동시에 공존하는데 자기의 실생활 체험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곳에서부터 출발하면 네. 시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또 시는 쓰면 쓸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재밌어지는 것이 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고 네. 또 평소에 시도 좀 더 친근하게 접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그래서 사실 시에 대해서 쓴 적이 없었는데 오늘 최동호 교수님을 만난다고 해서 제가 정말 거의 처음으로 시를 한번 써봤어요. 네. 부끄럽기는 하지만 네. 한번 제가 이 자리에서 낭독을 해봐도 네, 아주 좋습니다. 열심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문을 엽니다. 정서영. 문을 닫고 다시는 나가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문을 똑똑똑 두드립니다. 누구세요? 라고 입술은 말하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궁금합니다. 저 사람은 믿어도 될까? 잠깐만요 라고 머리는 말하는데 마음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가갑니다. 한 번만 더 열어볼까? 안녕을 관심으로 받아들이고 조화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기에 나는 너무 많이 다쳤지만 그래도 열고 싶습니다. 다쳤지만 믿고 싶어서
그래서 문을 엽니다. 네, 이 시는 아주 그 진솔하게 표현했다는 것이 일단 눈에 띕니다. 괜히 어렵게 표현하려고 하는 학생들의 시가 있는데, 네. 그리고 이 시를 움직이고 있는 것은 이 시를 쓴 사람은 무언가 그 전에 있었던 상처로 인해서 새로운 그 문을 자신의 마음을 열지 못하는 그 두려움 같은 것을 쓰고 있습니다. 시적으로 보자면 약간만 더 다듬으면 네. 더 공감력 있는 시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교수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인상적인 식구가 있다면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오늘이 바람이 부니까 나뭇잎이 떨어지죠, 네. 단풍잎이. 네. 예, 그거 관련해서 떠올려 본다면은 그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윤동주 시인의 서시에 나오는 구절이거든요. 네. 그 아주 작고 미세한 것의 움직임에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괴로움을 느낄 줄 아는 것. 그것이 서정시의 출발점이자 귀결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식구였는데 그런 말씀을 듣고 나니까 더 제 기억에 남는 시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요. 교수님은 어떤 계기로 시인의 길을 걷게 되셨나요? 그 사람마다 이제 여러 가지 계기가 있겠지만은 저는 이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수업 시간에 이 한영문의 님의 침묵을 배우게 됐는데 내 동급생 중에 한 사람이 그 시를 암송하는 것을 듣고 뭔가 커다란 울림이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인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것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작은 사건이었는데 인생을 바꿀 만한 큰 일이 된. 네, 항상 큰 것보다는 작은 것들이 사람을 움직이고 인생의 방향을 정하게 하지요. 그렇군요. 교수님은 프로포즈도 굉장히 남다르게 하셨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시로 프로포즈를 하셨나요? 네, 저는 뭐 이 대학생 또는 그 대학원생 시절에는 상당히 내성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를 잘 표현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언제나 짝사랑으로 상처를 많이 받았죠. 그러나 지금 우리 집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는 제가 낸 첫 시집을 서점에서 사서 그분에게 증정을 했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아주 가깝게 됐습니다. 역시 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시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나요? 시는 이제 사람이 자기라는 존재를 의식하고 느끼게 만드는 거죠. 네. 인간이라는 존재는 생각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슬픔과 괴로움과 기쁨이 다 있죠. 네. 시는 그 모든 것을 표현하게 만들어줍니다. 네. 그래서 자기라는 존재를 확인해 주죠. 네. 자기라는 존재를 확인한다는 것은 그와 같은 감정과 생각을 지닌 많은 사람에게도 전파돼서 하나의 그 감정의 묶음을 만들어주면서 넓게 퍼져나가는 파도나 물결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시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고 감동을 주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생각이 드는 게 시인이 특별해 보이는 이유가 시가 특별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교수님께서는 보통 어떨 때 시를 쓰시나요? 시를 쓸 때는 이제 누구나 다 그렇지만 고독하고 외로울 때 또는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때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가고 싶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 시를 쓰게 되고 시를 읽게 되고 시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저도 사실 힘들고 지칠 때 시는 아니라도 일기를 쓰거나 트위터 같은 데 작은 글을 올리고는 하는데요. 앞으로는 시를 좀 써보려고 노력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쓰신 시 중에 어떻게 애착이 가는 시가 특별히 있으신가요? 제가 애착이 가는 시는 뭐 비교적 근래에 썼지만 이 정의 고모나 도남동 파할머니 같은 시들을 특별히 가깝게 느끼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괜찮으시다면 이렇게 분위기도 좋은데 혹시 낭독을 잠시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도남동 파할머니. 도남동 시장옥이 매일 아침 팔을 다듬는 할머니가 길 모퉁이에 있었다.
1년 내내 고개를 들지도 않고 팔을 다듬는 할머니는 오직 팔을 다듬기 위해 사는 사람처럼 매일 아침 채소 가게 어귀에 나와 앉아 머리가 하얀 파 껍질 벗기고 있었다. 한 번도 고개 들어 행인을 보지 않고 언제나 구부린 자세로 팔을 다듬기만 하던 할머니가 어느 날 꽃샘바람 지나가는 시장 어귀를 바라보고 있었다. 잘 다듬은 파처럼 단정하게 흙 묻은 손으로 머리칼 쓸어 올리는 파 할머니 얼굴에서 헐깃 돌보다 강인한 우리 어머니 얼굴을 보았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이렇게 가을에 교수님이 직접 쓰신 시를 이렇게 좋은 곳에서 들을 수 있어서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시는 굉장히 은유적이거나 함축적인 표현이 꼭 들어가야만 한다는 고정관념 속에 빠져 살고 있었어요. 교수님이 시를 들어보니까 머릿속에 이 시를 들으면서 그림이 그려지고 그림이 그려지는 그 장면 속에서 제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어요. 그렇게 편안하게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을 할 수 있으면서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을 주는 게 굉장히 시의 좋은 점이라는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들었습니다. 그런 걸 느끼실 수 있다면 오늘 이 사회자 하는 학생도 훌륭한 시인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낭독하시는 모습을 보니까요. 교수님께서 대학 때 한인길 하셨을 것 같은데 교수님이 이렇게 시를 쓰시는 모습이나 낭송하는 모습이나 또 지적인 모습을 보고 이렇게 교수님께 반한 학생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자기 표현을 잘 못하던 그런 시절이었고 또 누군가 나를 좋아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어요. 이 소위 요새 학생들 멘트로 작업에 들어갈 때는 상대방의 마음을 빨리 읽어야 되는데 그때 저는 내 자신 속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눈 돌릴 여가를 갖지 못했고 때로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잘 표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언제나 이 짝사랑으로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공감이 가는 게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표현을 하지 못해서 자꾸 글로 표현하게 되는데 그런 마음이 시를 쓰게 되는 어떤 계기나 시작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진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얼른 표현이 잘 안 됩니다. 빨리 표현해 버리면 혹시 그 진실이 다 날아갈까 봐 또는 내가 표현한 진실이 상대방에 의해서 오해받을까 봐 그래서 이제 감춰두는데 너무 꼭꼭 감춰두면 서로가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멀어지게 되는 또 그런 나쁜 점도 있죠.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네요. 도처에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시를 추천해줘야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교수님 학창 시절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대학교 시절 때 교수님께서 지금은 없어졌지만 고려대학교의 책 읽는 동아리 호박회 초창기 회원이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없어졌지만 다시 부활시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책 읽는 동아리 또 문학에 관련된 동아리가 부족한 요즘 고려대학교 학생들에게 책을 꼭 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는 책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것 같아요. 저희가 60년대 대학을 다닐 때는 책이 귀했어요. 그 책을 구하기 위해서 청계천을 찾아다니고 도서관을 뒤지고 또 누가 한 권의 책을 구하면 서로 나눠서 보고 돌려가면서 근데 책이 너무 흔해졌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책으로부터 멀어지는 이런 상황이 이제 디지털적인 상황인데 책 읽는다는 것은 읽으면서 생각한다는 거죠. 또 생각한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고 스쳐가는 정보보다는 읽고 생각하고 거기다가 쓴다면 더 좋겠죠. 그래서 고려대학이 앞으로 정말 세계적인 대학이 되려면은 고려대학의 어떤 인문정신의 중심이 깊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고대 학생들이 행동하는 고대 또 생각하는 고대
넘어서서 책 읽는 고대. 그래서 뭔가 창조적인 지식 생산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고대. 그런 모임이 앞으로 다시 재건되고 네. 그래서 학생들이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자아를 확충하면서 미래를 구상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럼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요. 조금 뜬금없을 수도 있겠지만 교수님에게 랩이란 어떤 걸까요? 랩. 뭐요? 랩이요. 랩? 네. 무슨 랩? 랩. 음악에서 랩. 아, 랩. 바로 이 자리에서도 시 낭독회를 가지고 네. 학생들이 랩으로 시를 읽는 것을 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읽는 것을 보면서 새롭다는 느낌도 들고 네. 그 춤과 율동과 음악 속에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의 힘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했고 시를 즐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네. 엄숙하게 읽는 것도 있고 랩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고 랩으로 표현해서 더 가까이 더 많이 접근할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으로 움직인다고 하셨던 그 시의 본질적인 면만 유지된다면 그렇죠. 되는 네. 거라는 네. 말씀이네요.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리얼 인터뷰에서는 최동호 교수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도 시를 직접 써보고요.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도 영화나 소설처럼 재밌고 가까운 장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바쁜 일상 속에서 한 템포 늦추고 세상을 천천히 돌아보시는 기회를 가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리얼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